진짜 뉴스킹. 오늘도 어김없이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오늘은 MC 장원께서 또 나와주셨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비도 이렇게 많이 오는데 네. 오시는 길 불편함이 없으셨습니까? 저는 아파트에서 나오는데 네.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차가 막히더라고요. 지하 주차장에서부터요? 어머, 세상에. 그래서 차를 버리고 네. 이제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네, 일산에서. 일산에서? 네네네. 큰일 났네. 아닙니다. 아니 이게 네. 출연료가 더 아니요. 택시비가 더 나오는. 상관없죠. 예. 왜 거기 살아? 네? 그러니까, 본인 탓이에요. 제 잘못입니다. 네. 일산에 살고 있는 제 잘못입니다. 농담이고요. 네. 저도 이제 판교 쪽에 사는데 네. 전 아침에 좀 일찍 다른 방송 그러니까 때문에 항상 일찍 나오시잖아요. 와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불안했습니다. 예. 오늘 다들 좀 조심. 그러니까 비가 예. 이게 게릴라성 폭우라 그러잖아요. 이게 계속 오는 것도 아니고 예. 어느 지역에는 엄청 오다가 어떤 지역은 안 오고 맞아요. 너무너무 조심하셔야 돼요. 예, 아니 네. 도림천 홍수 특보 네. 막 이런 예, 얘기를 맞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무서워요. 예 와서 정말 서울 오늘 또 중부권에 물폭탄 네.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어디서든 안전 예 안전. 조금 늦어도 좋으니까. 예, 예. 네. 오늘 같은 날 안전하게. 지각하는 거 좀 예, 사장님들 이해해 주시죠. 이해해 주시고 차장 자기도 지각할 걸? 그렇죠. 사장도 지각하는 네. 날이니까 네. 예, 오늘 같은 날은 좀 서로 양해하시고 네. 예, 짜증이 나시더라도 조금 예, 맞습니다. 예. 다 같이 고생하는 네. 날이니까 예. 무엇보다도 인명 피해가 없길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 최혜병 사건도 작년 이맘때쯤 이 딱 수해 이때. 맞습니다. 예, 딱 때문에 요맘때예요. 예. 그러니까요. 예. 일주기가 이제 오고 있는데 네. 수해 이후에 이제 복구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구조작으로 변경이 되면서 일어나지 않아도 될 사고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비가 많이 오는 거 보면서 걱정도 되고 또 작년 최혜병 사건이 자꾸 또 상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내성천가 네. 너무 많이 와서 수색 작업을 하다가 이제 최혜병이 이제 이런 끔찍한 참담한 사고를 당하게 됐는데요. 내일이 일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7월 내일이 19일. 일주기고요. 내일 일주기에 저녁 6시에 광화문 동화문 면세점 앞에서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가 함께 주관하는 집회 있습니다. 비가 좀 오더라도 함께 시민들께서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내일 네. 청문회 있으니까 또 편의점 채널 고정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편의점 또 국회 팝업으로 열리죠. 네. 여기 네. 편의점은 뭐 편의점이야, 대단하세요. 진짜. 네. 정말 팝업 스토어가 열리더라고요. 막 가. 근데 우리 장윤선 기자님이 네. 참 열정적인 게 네. 네, 진짜 나는 일단 체력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좋은 걸 많이 먹었어요. 네, 엄마가 좋은 걸 많이 먹였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편한데 네. 기어코 나가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네. 정말 힘든 일을 좀 하시는 것 네. 같습니다. 나중에 출구 전략도 세워놓으셔야 됩니다. 다시 어떻게 다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근데 지금은 또 시국인지라 네, 그러니까요. 장윤선 기자님이 이렇게 발로 뛰시는 거에 대해서 시청자분들한테 기대치가 높아요. 높아요. 예. 시청자분들한테는 사실 굉장한 복이죠. 네. 직접 나가서 인터뷰해 주시고 저만 해도 제가 하는 방송보다 그 뛰는 모습을 보고 있다니까요. 제 방송을 봐야 되잖아요. 유튜브 생방송이면 그걸 봐요. 장윤선에 간다 이걸 보자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뭐 중요하냐. 뛰는 거 보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지훈아 같이 가자. 같이 갈까요? 아니 근데 이 기자라는 직함을 달고 계신 분들이 네. 이렇게 발로 뛰면서 취재를 해야 된다고 의뢰인들 당연히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발품 안 팔아요. 앉아서 커뮤니티 글 긁고 오시고 네. 네. 그냥 뭐 이렇게 인터넷 댓글 가지고 기사 쓰시고 이런 네. 기자들의 모습을 좀 보다가 네. 장윤선 기자님 이렇게 실제로 나가서 발로 뛰는 모습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언론인 기자님들이 네. 다 그런 건 아니구나라는 희망을 보게 되니까 막 낯이 뜨거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는데 네. 많은 기자들이 그렇게 현장을 뛰어다니고요. 뭐 네. 저만 그런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기자들이 다 현장을 뛰고 있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네. 여기까지 좀 맘상하게 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네, 그런 경우 보면 저도 좀 화는 나긴 하는데요. 네네. 네, 꼭 그렇지만은 않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뛰는 기자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가 재헌절이었는데 네. 국회 개원식은 안 열렸어요. 네. 예, 그리고 지금 국회는 계속 투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다 열어놓고 합의하는 만큼 하자.
윤 대통령이 응하겠습니까, 박 변호사님? 자, 응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자, 어째 좀 눈에 띄는 게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네. 헌법을 만든 날이고요. 제헌절이 아마 조선이 건국법 그 무렵으로 아마 제헌절을 잡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실제로는 48년도 50 총선거가 있고 7월 17일 날 헌법 만들면서 그렇죠. 이제 그때 있었던 네. 7월 17일 뭐 아마 몇 해 전까지는 공휴일이었어요. 네. 지금은 공휴일은 아니고 또 다시 공휴일이 된다고 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국회 개원식이 네. 하다못해 지난번에 재헌식 직전에 전날 됐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개원식이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이래 되면 정기국회 할 때 선서도 못하고. 대통령이 와서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 있어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상황상 뭐 이거는 네. 뭐 여야 중에 특히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게 아닌가 생각 들고 그래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인지 의문스럽기도 하고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제 기자회견 이 네. 부분이 좀 눈에 띄긴 한데 네. 그래서 저는 의미가 있을까 싶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정을 풀어가야 되는 거는 네. 여당입니다. 여당이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해야 되거든요. 야당이 풀 수 없어요. 네. 풀어지지도 않고. 국회의장님 못 풀어요. 당신이. 네. 그래서 이건 사실 큰 의미는 없다. 의미는 없다. 저는 그냥 선언적 의미 정도. 선언적? 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선언적 의미 네. 그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대통령이 당연히 받아야 될 법안 같은 경우도 모두 다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마당에 네. 사실 이 4년 중임제라는 게 굉장히 무게감이 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받을 리 없고 만약에 네. 진짜 만약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거래 조건이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러니까요. 물밑에서의 거래 조건이 솔직히 없지 않을 수 그렇죠. 없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의장의 이런 제안을 그냥 귀등으로도 잘 안 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까지 해온 상황을 보면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싸우자라는 태도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모든 원인이 자꾸 이상하게 우리가 협치 얘기를 하는데 네.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 해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모든 거부권 책임이 행사 안 여기 다 하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대통령이든 제가 만약 집권하는 쪽이라면 거부 행사 안 할 테니까 받을 걸 받아요. 이게 밀당 정치거든요. 네.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일도 없습니다. 야당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송해요. 야당 필요한 거지만 네. 정책을 국정을 운영할 때는 사실은 큰 의미의 야당이 뭘 할 수 있지 않고요. 국회의장이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제안이 차원이고 그 제안은 죄송하지만 본인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네. 알면서 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시간 끌기밖에 안 돼요. 결국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지금 뭐 우리 방송법까지 얘기를 하겠지만 네. 방송법 얘기하고 뭐 그 공영이사 선임하는 거 정제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어떤 상황으로 비춰지냐면 결론적으로는 시간 끌기가 되는 거고 여당한테 유리해지는 거예요. 야당이 투쟁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늘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결국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키는 집권 여당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근데 지금 당장 뭐 방송사법과 관련해서도 다 중단해라. 그러니까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고민정 최고는 그러면은 그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중단해야 되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 지금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묻고 따져야 될 이슈가 너무 정해졌어요. 많고 24일, 25일 그러니까 이틀간 일단 진행하는 하기로 걸로. 했는데 그거 그러니까 뭘 멈춰? 헛소리로 보이는 거예요. 아. 능력도 안 돼. 제안 같은 거 뭐 내가 제안할게요. 싸우지 마라. 이게 뭔 의미가 있나요? 예. 간철도 안 될 건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건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효용이 있는 건지를 본인이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이렇게 되면 고민정 의원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다 미뤄지고 늦춰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지지자가 봤을 때는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은 또 추미애 의원식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일단- 이제 5.18 헌법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 공약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직접 얘기하신 것부터 안 지키시는 분이에요. 자기가 예. 자기가 얘기한 것부터 안 안 지키시는 지켜. 분이에요. 야. 공정과 상식이 제일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네. 예. 그러니까 협의해서 될 상황이면 벌써 됐어요. 하나도 안 되는데 뭘 협의를 하고 뭘 해요. 근데 우원식 의장은 일단 일주일간의 시간을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명분 쌓기 같아요. 일주일 시간 주고, 뭐 일주일 다 그냥 시간 더 낭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 봅니다. 네, 일주일 시간 더 낭비하는 거다. 더 쏘가요. 그 뭐 얼마나 쏙습니까? 일주일 만에 만약에 하면 내
뭘 걸지? 500원? 500원 걸게 진짜로. 근데 이 의원식 국회의장으로서 이런 제안을 했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제 남는 그렇죠. 이야기니까. 맞아요. 그런 선언적 의미까지만 있는 거지 그 이상으로 나가기는 네.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아, 불가능하다. 네. 뭐 몰라요? 예. 지 몰라 몇 년 동안 아직 모릅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뭐라? 아니 제가 맞지. 답답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알겠는데 네. 그 정치를 그만해 한 사람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일주일 시간 벌어준 거예요. 또 가니까 또 고민형 같은 사람도 청문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미디어 토마토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 54.1%가 이거 윤석열 탄핵소추 청원 국민청문회 해야 된다. 과반 이상이 해야 된다라는 주장인데 여당에서는 왜 이렇게 반대가 심한 거예요? 이게 네. 제가 이제 아침에 뉴스 토마토 뭐 진행하다 조사를 좀 왔어요. 하고 네. 네. 뭐 이제 전문가들 들은 얘기를 또 여기 좀 하면 예, 제가 예. 뭘 알겠습니까? 오늘 아유. 여기서 두 번째 하면 세 번째는 더 자세하게 얘기해. 세 번째 그러면 세 번째 어딥니까? 더 자기 자세히. 윤선 것도 듣고 당원 것도 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세 더 번째 좋아져. 완벽해집니다. 세 번째 사실은 갈때또 정해져 있어요. 네. 기대해 주십시오. CBS 쪽입니다. 여기를 세 번째 했으면 좀더 완벽하게. CBS 가면 완벽해집니다. 네. 한판 승부 근처에 갑니다. 자, 이게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50대 40이 나왔거든요. 아. 그만큼 매우 정치적 이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그 내부 세부 데이터입니다. 네. 민주당 지지자가 탄핵 이거 청문회 찬성 몇 퍼센트 아십니까? 92%입니다. 92%. 자, 또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가 이 반대 몇 퍼센트 아십니까? 92. 87%입니다. 87%. 그러니까 배신자들도 있긴 해요. 네. 민주당이 한 8%, 네, 네. 국민의힘 한 10몇 프로 네, 있긴 네. 한데 이건 지금 정치 이슈로 돼버린 거예요. 아.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냥 내가 해결. 지지하면 탄핵해야 되고 이쪽 지지하면 탄핵하지 않는 이런 구도로 가는 거고 그래서 사실 6대 3이 되고 7대 2, 6대 3이 많이 되잖아요. 네.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로 이런 거 보면 그때는 중도의 어떤 그것들이 반영되는 건데 요 탄핵 관련된 거는 국민의힘 쪽에서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가 강력하게 이건 안 돼야 된다. 왜냐하면 불과 5년 전에 2016년 17년도에 박근혜 탄핵을 겪었기 때문에 예. 매우 여기 컴플렉스나 이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히스테리 트라우마, 트라우마 그렇죠. 있는 것 트라우마가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네. 때문에 40%까지 올라간다고 보면 될 것 아,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윤희용 센터장 얘기입니다. 윤희용 센터장. 전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국민적 관심사가 됐고 사실상 이게 일반 명사 비슷하게 된 거예요. 탄핵을 그동안 사실 작년 이맘때만 생각하더라도 어떻게 대통령 탄핵을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집회 나가서 탄핵 얘기하면 상당히 이제 불경으로 예, 막 그게 난리 했었는데 났었잖아요. 예, 지금은 사실 국민의 과반 이상이 이거 탄핵 청문회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내일 청문회가 또 굉장히 뭐 이목이 네. 집중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국민들 보시기에도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이잖아요. 네. 방통위원장에 이준수 후보가 이제 자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거 동물보호협회 협회장의 도축업자가 되는 거랑 너무 이 아이러니가 말이 안 너무 돼. 말이 안 되잖아. 아이러니가 네.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죠. 뭘 의도하고 거기 앉혔는지까지도 너무 잘 보이는 네. 인사 투명해. 아니겠- 너무 투명하잖아. 투명해. 아, 너무 얘가 너무 너무 좋아서 네. 나도 그런 거 하나 생각해볼 생각이 예컨대 네. 절도 방지하려고 도둑놈을 이거 아니, 너무 심한가 이거는? 아니 이거 너무 이 두 분이 심한가? 짤쇼하잖아요, 짤쇼.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두 분 보면서 웃습니다. 다행입니다. 너무 그러기 웃겨. 위해서 있는 오창석 방송입니다. 너무 웃기더라고요. 네, 오창석 아 나중에 세 분이 한번 같이 나오세요. 저희한테 오창석 스페어 같은 인간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농담이고요. 어. 없으면 안 될 인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이던데. 매우 중요합니다. 포션이. 오창석 네. 없으면 안 됩니다. 네, 제일 마지막까지 웃기던데. 짤쇼 합류를 고민했던 게 오창석이었거든요. 어, 우리 기다렸습니다. 막내지만 기다렸어요. 제가 오창석 돌아온다는 얘기 듣고 존댓말했습니다. 고맙다. 고맙습니다. 오창석님. 이렇게. 오창석님. 이제껏 존댓말 써본 제가 첫 번째 그때입니다. 감사해요 오창석. 하여간 이 두 분만 나오면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게 시사평론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네.